좀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만들고요. 정동영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는데 정동영 위원장 연결해서 국민의당 앞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개혁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네, 광장의 요구를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당이 시민을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정당이 무엇을 대변할지 또 국가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광장의 요구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 그것이 국가대개혁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입니다. 예. 지난 10수년, 지난 20년, 87년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계속해서 검찰개혁, 재벌개혁은 구호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것은 당연히 검찰 기득권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라든지 재벌 개혁 이것은 지금 세금 없는 부의 상속,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런 세금 없는 부의 상속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노예 기업화돼 있지 않습니까? 재벌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고치는 재벌개혁.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부당행위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폐지하자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네. 더불어민주당도 5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했잖아요.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분야. 뭐 비슷비슷한 거네요. 큰 방향에서 일치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 개혁은 그냥 소개혁이 아니라 대개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작을 소자 소치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말만 국민과 공익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대개혁과 대치는 3.1운동보다 더 큰 물결을 이루었던 3만 촛불 시민의 물결을 국가 개혁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월, 2월 국회에서 법을 좀 몇 가지 바꾸자 내지는 제정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로군요. 이미 상법 개정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것은 역대 국회가 계속 제출해 있었지만 계류하다 폐지되거나 그냥 유야무야 됐던 거거든요. 이미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새누리당이 분리되면서 개혁보수 신당이 이런 재벌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선진화법이라는 벽이 있어서 사실 3분의 1, 10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하면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혁보수신당이 쪼개져 나오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알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거는 국민의당도 동의하시죠? 그럼요. OECD 국가 가운데 전 세계 230개 국가 가운데 215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19세로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신당도 이건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진짜 법 개정이 바로 가능하겠네요. 네네. 지금 군대 가는 나이도 18세면은 병역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부터 바로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고요. 자, 이제 국민의당 앞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사실 당이 위기입니다. 이제 위기라는 진단에는 다 동의하는데 이제부터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 탈출법은요. 광장에 있다고 봅니다. 광장에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더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다. 네. 이런 신뢰만 받는다면 국민의당은 불꽃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의원께서는 답은 광장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많은 분들은 답을 딴 데서 찾는 것 같아요. 예. 뭐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반기문 전 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개혁보수신당과의 어떤 연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강론. 나의 중심이 강해야 문을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의 중심과 자강을 뒤로 밀쳐놓은 채 연대라든지 무슨 뭐 제3지대라든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오히려 중심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자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강의 핵심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고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에 선봉에 설 때 이것이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과의 연대가 가장 확실한 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선자강을 뭐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좀 지지도를 올려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의 주권자들이 만들어준 당이에요. 지역구 25석 가운데 23석이 전남북 광주에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의석수로 보면 23대 지금 더민주당이 3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반토막 나버렸어요. 호남에서요.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과의 연대가 바로 호남의 민심과의 연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중심당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호남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호남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당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호남 민주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선자강론의 또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뭐 개혁보수신당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런 거는 사실 호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보수신당의 협력이 있어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고 또 수사권 분리를 해낼 수 있고 또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한 점에서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책적 연대일 뿐이다. 개혁보수신당과는. 반기문 전 총장은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자강론이고요. 2017년 지금 새해 벽두인데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믿을 것은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힘을 키우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선자강하고 전 대표가 문을 두드리면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선자강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자강이 다 이루어진 후라 하더라도 반기문 내지는 개혁보수신당은 함께 할 세력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으신 거죠? 제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당내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은 또 유연하고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계속 그 의견을 모아나가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좀 계속 동참해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자꾸 촉구하시는데 아직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 더 하신다면요. 연말 연초의 집거 사태는 본인에게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당에도 저는 이롭지 않은 해로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태를 끝내고 개혁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온 지도자가 안철수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한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집거 또는 잠행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툴툴 털고 들어올까요, 다시?
그렇죠.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핵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인데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번 15일 날 전당대회 열리는데 우리 정동영 위원장께서는 당대표는 출마 안 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모든 걸 원점에 놓고 당을 살리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원로분들을 뵀을 때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또 5대 개혁 입법 과제 발표했잖아요.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분야. 뭐 비슷비슷한 거네요. 큰 방향에서 일치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 개혁은 그냥 소개혁이 아니라 대개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작을 쏘자 소치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 말만 국민과 공익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대개혁과 대치는 좀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만들고요. 정동영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는데 정동영 위원장 연결해서 국민의당 앞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개혁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네, 광장의 요구를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이 시민을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정당이 무엇을 대변할지 또 국가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시민에게 먼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은 당연히 검찰 기득권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라든지 재벌 개혁 이것은 지금 세금 없는 부의 상속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런 세금 없는 부의 상속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노예 기업화돼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고치는 재벌 개혁.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부당행위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폐지하자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네. 더불어민주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장의 요구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 그것이 국가대개혁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입니다. 지난 10수년, 지난 20년, 87년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계속해서 검찰 개혁, 재벌 개혁은 구호로 있었지만